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이 이틀밖에 안 열리긴 했습니다만 네. 빅컷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화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쉴 땐 쉬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 항상 FOMC 끝나고 나면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 그런 쪽에서 잠깐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빅컷인데, 그래서 시장이 그냥 훅 하고 다 사자 이러면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가서는 집에 가면서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기분 좋다 하고 가서 또 고민할 겁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계속 또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좀 약간 정리하고 갈까?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 관련된 쪽에서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지금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엔화가 또 약세로 가는 기조가 그래도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은 좀 안정되는데, 엔화가 강세로 다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잠깐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나오는 BOJ 총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마 지금 우리는 또 지금 경로로 보게 되면 9월달 그냥 이 정도. 근데 특히 이번에 나왔던 CPI 수준을 보니까 2.8%가 올랐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쌀 사재기가 있었대요. 네. 왜 쌀 못 먹나요, 일본이? 알 수 없는 예, 하여튼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좀 나오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좀 눈치 봐가면서 서서히 올리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은 그렇게 좀 약하게 나올 수 있는데 네. 혹시나 또 이번엔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금리 봐서는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엔화가 요동을 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이제 계속 미국 눈치만 보면서 미국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 쪽으로는 자금 유출의 압박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통하는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경기 부양 좀 해볼까라고 하는 쪽에서 LPR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준금리 내리는지 여부들도 이것도 한번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빅컷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겠지라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러면 잠깐 연준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걸 본 거 아니야?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거냐? 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자꾸 경기 관련된 쪽들을 챙길 겁니다. 네. 다음 주가 월말이고 그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10월 초 벌써 10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와, 2달 남았네요, 올해가. 네. 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또 나오는 경제 지표들 가지고 계속 두드릴 겁니다. 경기 침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매크로 지표 가지고 상당히 많이 또 시장에서 변동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나오는 게 소비 지표들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에서 확정치가 나올 거고요. 네, 이런 것들 하고 PC 지표 네. 또 이것도 주목을 하겠죠. 이런 쪽에서 시장이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 이거는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우에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뭐 정확한 기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본말로 해서 그래요. 네, 다 일본말로 해서 예, 지금 예.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 한 줄만 좀 정리해드리면 견고한 경제 회복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몇 달 안에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지금 뉴스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요? 일본말이 되게 어렵네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인을 뭐 이렇게 꼬아서 네, 이게 또 네. 바로 그냥 통역을 한 거라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기자회견 일본어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와타시와 고맙습니다. 예. 네, 가시죠. 그렇다면 일단 지표에 계속해서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는 시장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네. 요인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동성은 공급될 거야, 금리 인하가 들어올 거야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저에는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기대감들은 계속 살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막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쉬고 다른 섹터들이 막 가다 보니까 플레이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또 무리한 자리 쪽에서 대응하게 되면 이것도 그 섹터 좀 쉬고 다른 쪽으로 또 들어오는데 엇박. 그렇죠. 엇박자 나오게 네. 되면은 되게 기분 좋으시네요. 투자자 입장 쪽은 속이 얼마나 상한데요. 샀더니 고점이고 내가 보던 게 막 올라온다. 네. 그럼 저거 사야 되는데 이거 자르고 따라가죠. 살 수도 없고 속 타죠. 속타죠. 네. 속타니까 그 속타지 않게 그럼 어느 섹터를 봐야 됩니까? 딜사이트 TV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전력 인프라 아.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 여전히 짓는다고 난립니다. 이번에도 블랙락 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다 모아서 이제 뭐 중동 자금까지 들어오네요. 한 300억 달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겠다라고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수혜 쪽도 이쪽과 연결될 수가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그걸 통해서라도 전력을 계속 확충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데이터 센터나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쪽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네. 되면 금리나 수혜 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에너지청 EIA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2023년도에 21%, 내년 가게 되면 25%, 매년 2%포인트씩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50% 갈까요? 2050년 가게 되면 50% 가겠네요. 네. 예. 맞나? 예, 아무튼 그쪽으로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는 60%는 태양광 그리고 또 25%는 ESS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플랜트가 지어질수록 거기서 들어가는 전력 기기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태양광이면은 밤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낮에 발전받았던 거를 저장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비가 계속 옵니다. 풍력 발전이 안 돌아요. 바람이 불어지는데 비만 옵니다. 네. 그럼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저장 장치로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가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같이 연관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역시나 전력기기 쪽이 먼저 턴을 하기 시작했지만 후속적으로 ESS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같이 시장의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기기들은 이미 한 바퀴 좀 움직였고 그러니까요, ESS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조금 걸리는 건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ESS 관련해서 명확하게 실적이 많이 찍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다 조사하셨군요 벌써. 네. 네,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나오지만 네. 그래도 특히 지금부터 이제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은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서진 시스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ESS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함체라고 하는 외관 쪽 이런 쪽들 만들고 거기서 지금 기존에 했던 어떤 수주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경쟁력이 뛰어난 쪽은 아니다 보니까 맞긴 맞겠지만은 수혜는 보긴 보겠지만은 왠지 좀 끌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그래도 ESS 쪽으로 우리도 준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쪽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약간 또 선회해서 ESS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기대감도 높아진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EV양 쪽보다도 ESS 쪽에서 탄력들이 성장하는 탄력들이 훨씬 더 크다. 그럼 거기서 또 추가적인 점수가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도 같이 보시되 그래도 숨겨진 종목은 이걸 것 같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중 NCS. 네. 네. NCS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쪽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주가 보게 되면 되게 탄탄하게 움직입니다. 크게 흔들리는 것도 없이 탄탄하게 움직이고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 특히 EV 쪽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배터리 모듈 공조 장치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 요즘 전기차 쪽에 약간 좀 캐즘 구간을 보이다 보니까 그쪽 말고 ESS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오히려 핵심적인 부품을 따지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쿨링 플레이트, 그러니까 즉 쿨링판, 그러니까 이거 냉각판이죠. 네, 이런 쪽이라든가 칠러 HVAC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이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그동안 계속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SS 안에서는 한중시의 NCS. 네. 예, CNS 아닙니다. 네. 네. 네, 일단 종목 이야기도 들었는데 물론 ESS 관련해서 뭐 해리스 트레이드다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친환경과 관련해서 사실 ESS가 말씀해주신 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겠지만 네. 이게 26년쯤은 돼야 뭐가 좀 뭐 실적이 나오든 발주가 나오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2026년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준비를 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관점들만 보이게 됐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은 좀 똘똘한 종목들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왕 실적 턴어라운드 한 김에 체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움직인 이후에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ESS, 전력 인프라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